something real and something to believe.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WMT, 모델은 몬타나 레이서입니다. 여기 최초의 서브마리너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서브마리너라는 시계의 디자인은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이것이 롤렉스의 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기 블랑팡에 피브티 패덤즈가 있습니다. 서브마리너보다 조금 더 세상에 일찍 나온 최초의 다이버워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이 롤렉스가 100% 창조한 디자인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블랑팡 피브티 패덤즈의 디자인으로부터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롤렉스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 롤렉스가 이 디자인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랑팡은 왜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계의 디자인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특허권만이 존재해요. 단순히 디자인의 카피만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시계 브랜드가 자신의 시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시계 디자인의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을 많은 비용을 들여 등록 및 관리해야 하고, 특허를 침범하는 특정 브랜드에게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디자인으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저는 오마주 시계를 정말 많이 구입했던 경험이 있어요.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요. 오리지널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갈증이 해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오리지널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오마주의 존재가 오리지널을 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이 오마주의 존재가 롤렉스 데이토나에 대한 대중들의 환상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뭔지 아십니까? 보석을 치장한 시계와 회중 시계를 제외하고 손목 시계만을 고려해 본다면 가장 값비싼 시계는 파텍 필립 그랜드마스터 차임으로 경매 당시가 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육아하느라 바빠서 경매에 참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비싼 손목 시계는 미국의 대배우이자 카레이서인 폴 유먼의 데이토나입니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로드 투 퍼디션에서 그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 그랜드마스터 차임이 1위를 탈환하기 전까지 꽤나 오랜 기간 최고가를 지켰던 모델로 경매 당시가 250억, 현재는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폴 유먼 데이토나의 오마주입니다. 디자인은 롤렉스 데이토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데이토나의 디자인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듯하니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퀄리티의 기준은 항상 가격 대비입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아름다움은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 베젤과 다이얼과 핸즈 및 서브 다이얼 사이의 밸런스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가 해결되지 않으면 크로노그래프는 시작조차 불가능해요.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4130이 없던 시절의 롤렉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면 크로노 무브먼트를 빌려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전설이 되어버린 벨주 7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단순한 범용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롤렉스뿐 아니라 호이어, 브라이틀링, 당대 최고의 크로노그래프 브랜드가 이 무브먼트를 사용했어요. 369 크로노그래프 배열이 가능한 현행 무브먼트는 에타 7753, 에타 2894-2의 크로노 모듈을 올린 것, 태그 호이어 02, 제니스 엘 프리메로, 롤렉스 4130, 브라이틀링, B01, 프레드릭 피게 1180, 1183. 하지만 지금 언급한 이 무브먼트들은 모두 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에타 무브먼트조차 스와치 그룹에서 타 그룹으로의 유출을 막으면서 스와치 그룹만의 인하우스 무브먼트화 되어 버렸어요. 남은 크로노 무브먼트는 적당한 쿼츠 무브먼트나 셀리타 SW510MB, 세이코의 NE88 정도가 남습니다. 저라면 저렴한 쿼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디자인과 퀄리티를 올리는 데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브랜드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애호가들에게 쿼츠는 메리트가 없을까요? 만약 셀리타 SW510MB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면 이 무브먼트의 소매가가 $9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계 가격은 최소 $2,000
$1000는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애니88의 소매가는 $500에 육박합니다. 셀리타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지만 그래도 시티즌의 미오타 8215가 $40, 세이코의 농협 NH35가 $50 정도인 것에 비해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얼마나 고가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애니88을 사용했을 경우 역시 부품비, 인건비, 마케팅비, 유지비, 운송비를 포함해서 최소한 $1000 정도는 안전마진으로 잡아야 할 겁니다. 실제 판매가는 그보다 더 비싸질 거고요. 마이크로 브랜드에게 $2000가 넘는 금액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WMT는 세이코의 애니88을 선택했습니다. WMT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브랜드는 자신들의 워치메이킹 실력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빈티지스럽게 에이징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수준이 엄청 높다, 깔끔하게 퀄리티를 잡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고 그것을 밸런스를 잡은 작은 시계 안에 집어넣을 능력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1mm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제외하면 데이토나와 거의 동일한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베젤은 세라믹과 사파이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한 소재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네랄이나 베이클라이트 계열의 소재 같아요. 글래스는 더블돔 아크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의 도미형 글래스는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플랫한 디자인이고 글래스 끝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의 무반사 코팅의 유무는 모르겠으나 무반사 코팅이 발려있지 않은 사파이어 글래스보다는 더 클리어한 것은 확실합니다. 사이즈는 37.5mm, 두께는 14.23mm, 러그 투 러그는 44mm, 러그는 20mm. 이 시계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무브먼트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약점은 괴물 같은 두께. 애니88 무브먼트는 소위 괴물이라고 불립니다. 무브먼트의 두께가 무려 7.62mm로 핸즈셋을 더하면 최소 10mm가 넘어가고 여기에 글래스와 케이스백을 추가하게 되면서 두께는 무려 14mm가 넘어가요. 이 두께감을 모두 케이스백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마치 아이스하키의 퍽과 같은 웃지 못할 쉐입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볍고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착용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헤드의 무게중심이 비교적 높은 데서 오는 불편함은 고려하셔야 해요. 장점 역시 무브먼트에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크게 수평 클러치 방식과 수직 클러치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수평 클러치 방식은 튀는 초침, 센터 휠의 마모와 휠 걸림 형상이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호이어 02와 엘 프리메로가 수평 클러치, 4130과 1180이 수직 클러치 방식으로 현재는 수직 클러치 방식이 장점이 많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애니88 무브먼트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직 클러치와 컬럼 휠을 통합하면서 수평 클러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조작감은 덤이고요. 케이스 사이드에는 폴리싱이, 러그에는 거친 브러싱, 그 외에는 부드러운 브러싱이 발려있는데 마감의 퀄리티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케이스백에는 폴유먼의 아내가 레이싱을 좋아했던 폴유먼에게 남긴 멘트가 그대로 적혀 있고요. 브레이슬릿은 과거에 그것을 재현해냈습니다. 현행 브랜드의 브레이슬릿 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빈티지 냄새가 나고 빈티지 브레이슬릿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롤렉스를 기준으로 999형의 레퍼런스는 가야 볼 수 있는 브레이슬릿입니다. 롤렉스 오마주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는 브랜드는 아마 여기뿐일 겁니다. 그러나 오마주는 절대로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by one, I've been losing touch. Long legs bend at the knee. How your eyes betray what you think of